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요즘에 정말 미친 듯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에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에 휴가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날씨에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나 보는 게 가장 최고의 휴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뭐 미친 듯한 폭염 속에서 또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 있었을 때 그 부대 근처에 있었던 다방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어느 날 제가 운전병이어서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 앞에 스쿠터에 커피를 싣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스쿠터에 그 커피를 담는 그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태풍이 와도 커피는 간다.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런 폭염이 와도 스니커즈는 리뷰한다라는 게 저의 모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가지고 온 신발은 정말 나이키의 신발들 중에 마청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1을 가지고 왔어요. 기존의 맥스1과 쉐입은 같지만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에어맥스1 인사이드 아웃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는 뭐 기본적인 나이키의 레드 박스로 되어 있고 모델명은 나이키 에어맥스1 프리미엄 SE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858876-713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가격도 붙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구입을 해서 $130에 구입을 했고 배대지를 통해서 $15 정도 들었으니까 $145면은 16만원, 17만원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로 구입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나이키닷컴에서 발매를 했는데 순삭이 됐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제 발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어서 그런지 275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박스를 열어볼게요. 예, 일단 신발을 처음 꺼냈을 때 첫 인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는 꽤 다양하게 쓰였지만 컬러에 있어서는 브라운이나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레드 컬러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컬러 위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도 괜찮은 매력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게에 있어서는 워낙에 예전에 나온 신발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뭐 요즘에 나오는 신발들의 일반적인 무게 뭐 맥스 97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첫 인상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지금부터 이 에어맥스1 인사이드 아웃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라운 톤의 스웨이드 가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톤의 스웨이드 가죽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죠. 예,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그냥 원판의 토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스웨이드 가죽으로 레이어드 해놓은 게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금질에서 한 1cm 정도 더 여유를 주고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위쪽에 스웨이드 가죽은 이렇게 덜렁거리는 느낌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신발의 이름 인사이드 아웃 그 컨셉에 맞게 충실히 재현을 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가죽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때 마감을 요 남는 부분을 안 보이게 신발 안쪽으로 넣기 마련인데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조금 더 쉬웠을지는 몰라도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느낌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신발 옆면으로 넘어가면은 가피의 아랫부분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스웨이드 가죽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가피의 위쪽은 토박스하고 힐컵은 그레이 톤의 스웨이드 가죽 그 중간은 약간 메쉬 조직감을 가진 폴리에스터로 연결을 해놨어요. 토박스하고 힐컵을 이 중간 부분을 컬러도 조금 다르게 하고 소재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소재로 구성을 한 게 신발을 그냥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폴리에스터 윗부분에는 검은색으로 숱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페인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숱이가 뚱뚱해 보이는데요. 꼬리 부분도 굉장히 좀 뚱뚱한 편이고 머리 부분도 조금 뚱뚱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은 한 1cm 정도가 여유가 있게 덜렁거리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은 브라운 톤의 스웨이드 가죽 그리고 그 윗부분은 회색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깨끗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바감질은 이렇게 두 줄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신발의 이름처럼 인사이드 아웃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서 나이키와 스우시 에어라는 레터링이 거울에 비친 반사된 모습처럼 거꾸로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싹 돌아서 신발의 안쪽은 바깥 부분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다시 토박스 부분으로 와서 이 신발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컬러인 레드 컬러로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티칭은 위에서 봤을 때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신발의 안쪽은 약간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신발의 바깥쪽은 조금 길게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인사이드 아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비대칭의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빨간색 스티칭의 안쪽은 이 파트에 쓰인 폴리에스터나 여기에 쓰인 스웨이드하고는 조금 또 다른 소재로 약간 직물 소재의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로 구성을 해놔서 신발을 직접 착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부드럽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패턴은 우리가 흔히 보는 푸대자루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직물 소재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빨간색 스티칭은 발목 부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둘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조금 빨간색, 원색 컬러가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드시면 이런 느낌이 점점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앞부분하고 발목 부분에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빨간색 실로 스티칭을 넣어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발목으로 온 김에 발목의 윗부분은 이쪽 부분에 쓰인 직물과 같은 느낌인데 컬러만 브라운 톤의 컬러로 마감을 해놨네요. 이렇게 뭐 사실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다른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 신발을 볼 때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 스웨이드하고 컬러는 거의 비슷하지만 소재만 이렇게 직물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신발 끈은 스티칭 컬러하고 거의 같은 컬러, 굉장히 빨간색 컬러의 신발 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신발의 이름이 인사이드 아웃인 만큼 요 가피의 아래쪽에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도 토박스 부분하고 옆부분에 연결을 한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통 이렇게 가죽 두 장을 연결할 때 이렇게 마감이 되는 부분을 안 보이게 신발 안쪽으로 넣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남는 부분을 꺼내서 마감을 한 것도 이 신발의 이름에 맞는 디자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신발끈을 하나만 풀어볼게요. 일단 신발끈을 딱 풀면 혀가 보이는데, 혀의 테두리에도 이렇게 신발의 가피에서 보였던 빨간색 실로 스티칭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혀의 기본적인 소재는 옅은 베이지 컬러의 직물 소재로 마감해놨고, 재밌는 게 혀의 바깥 부분에 이렇게 사이즈 테이프 붙어 있어요. 바깥 부분에 이렇게 사이즈 테이프 붙어 있다면 안쪽은 바로 나이키와 스우시 에어맥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한 것도 이 신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안과 밖을 바꿔서. 그리고 뭐 요새 이렇게 마감하는 신발들이 굉장히 많은데, 혀의 마감은 내부에 스펀지가 잘 보이게 마감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감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의 안쪽은 화이트 컬러의 직물 소재로 마감을 해 놔서 신발을 신고 받다 보면은 조금 오염이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오염을 떠나서 일단 발목 부분에 전체적으로 사이드나 뒤꿈치 쪽에 상당히 좀 두툼한 그런 쿠션을 넣어놔서 신발을 착용을 했을 때 힐 슬립을 꽤 잘 막아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실착 부분은 잠시 후에 직접 착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솔은 뭐 별다른 디자인은 없고, 일단 컬러는 신발 가피에 쓰인 브라운 톤의 스웨이드 가죽하고 비슷한 톤으로 되어 있고, 바닥 부분은 신발 가피에 쓰인 회색 그 스웨이드하고 거의 같은 컬러로 구성을 해놨네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요 인사이드 아웃이 디자인적으로는 신경을 꽤 많이 쓴 그런 신발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패턴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코드도 하나 적혀 있네요. 나이키 스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 그린 컬러로 마감을 해놨는데, 폴리에스터 느낌의 소재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안쪽을 보시면 신발의 앞쪽은 약간 옅은 하늘색 톤의 직물로 깊숙이까지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발목 부분에 요 직물 소재 있잖아요. 요 부분에 끝나는 부분은 요 부분도 안쪽에 내장재가 잘 보이게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감을 한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 구멍은 총 8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 신발끈 구멍 2개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플라스틱은 약간
약간 싸구려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맥스1 같은 경우에서는 요 끝까지 신발끈 구멍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빨간색으로 마감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브라운 톤하고 화이트 톤의 컬러로 구성을 해놨고, 패턴은 제가 맥스1을 정말 오랜만에 사본 거라 기존의 맥스1하고 같은 패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별 특징 없는, 그래도 미끄럼은 잘 방지해 줄 것 같은 그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은 손톱으로 누르면 꽤 잘 들어가는 그런 탄성을 보여주는데 손으로 눌렀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단단한 느낌이고요. 요새는 정말 에어가 180, 270, 720까지 너무나 큰 에어들이 들어가는 신발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좀 귀여운 느낌이긴 한데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주 귀여운 미니미 에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사실 미니미라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요 에어만 들어갔어도 아무리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자그마한 에어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쿠셔닝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실착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나 신발을 처음 봤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았지만 신발을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신발 이름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신발을 신기 전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요. 스웨이드가 많이 쓰여서 일단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또 소재도 폴리에스터 사이드가 앞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강렬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것도 이 신발의 디자인만 봤을 때는 지금 호감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디자인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직접 신었을 때 발을 감싸는 느낌이나 쿠셔닝의 느낌, 힐슬립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나이키의 에어맥스1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모델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신발을 처음 신을 때는 리본 정도만 풀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고, 그리고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생각보다 발을 감싸는 느낌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의 길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발 볼에 있어서는 저와 다르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반업 정도 하셔야지 조금 편안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에 있어서는 꽤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에어맥스1은 정말 오랜만에 신어봐서 그런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발을 들어봤을 때 뒤꿈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뒤꿈치 발목 부분에 쿠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착화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꿈치로 이렇게 뛸 때에도 힐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살짝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퍼맥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살짝은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신발끈을 지금 마지막 두 개는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을 하고 타이트하게 묶어준다면 힐슬립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착화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힐슬립도 없어서 디자인에서 느꼈던 그 만족감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맥스1이 이 정도로 착화감이 좋은 신발이었는지 오랜만에 또 한번 느껴보네요. 쿠션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에어포스 1보다는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긴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하중을 실었을 때의 느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을 때는 쿠션이 대단히 말랑말랑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에어포스 1처럼 딱딱한 느낌도 아니어서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미드솔에 쓰인 소재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게 딱딱하기만 한 신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중을 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 그런 탄성이 느껴지는 미드솔과 에어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앞으로만 뛰었을 때는 아주 살짝 쿠션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 탄성이 좋은 미드솔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렇게 탄성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발에 전달이 되네요. 쿠션을 떠나서 일단 힐슬립이 이 정도로 없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맥스1을 신어서 그런지 신자마자 뭔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신어서 보니까 저는 더 이쁜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컬러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마스야드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마스야드하고는 그렇게 공통점이 없는 신발이고, 이 에어맥스 1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꽤 큰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 이 신발의 만족도가 한 70점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직접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만족도가 한 85점 이상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시착 리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직접 신발을 신어보니까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착화감이나 쿠셔닝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괜찮은데요. 에어맥스 1 정말 오랜만에 신었는데 앞으로 나오는 에어맥스 1 시리즈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온 신발이라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지금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7g. 네, 417g이면 맥스 97 기준으로 한 3-40g? 4-50g 정도 가벼운 무게니까 뭐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되는 무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무게를 떠나서 착화감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을 하시는 데는 만족도가 꽤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어맥스 1, 그 중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리뷰한 이 컬러 말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된 그 컬러도 있는데, 그 컬러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컬러와 이 컬러 두 개 다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 컬러만 구할 수 있었고, 지금 한번 신어보니까 그 컬러도 한번 더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신발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신발을 정가에 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강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이 와도 리뷰는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자주 놀러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아니면 뭐 저와 다른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든 안 가시고 집에서 그냥 쉬시는 분들이든 건강에 문제없이 무사히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괜찮은 것 같아요.